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 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 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11살부터 쭉 해외에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라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는 항상 A팀과 B팀이 있어요. 스페인을 처음 갔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도 A팀, B팀이 있어서 절대 어린 친구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A팀에 있는데 다음 연도에 B팀으로 가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는 방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내년에 내가 B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더 혼자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력으로만 이게 평가가 되고 그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린애들이 저래도 되냐? 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를 항상 매 순간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한 시기보다 더욱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됐고 더 사람으로서 발전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을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준비 과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고 더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유소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17살의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를 하는 감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파리 생제르맹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유벤투스는 내년 1월 랑달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단은 무아니가 악몽 같은 PSG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생 프랑스 국적의 무아니는 전 유럽이 주목하는 공격수였는데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아일라우트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고 일찍이 유럽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2022년도 시즌인데요. 그는 공식전 46경기에 출전해 23솔 1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그 기록만 한정해도 32경기 15골 14도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시즌에 앞서 PSG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구단인 PSG는 국가대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9,500만 유로 약 1,423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금액만큼 기대도 컸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아니는 2023년도 시즌 40경기에 출전해 9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이라는 점에서 한 시즌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올 시즌 역시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PSG는 올 시즌에 앞서 지난 수년 동안 구단 최다 득점자로 활약한 바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시즌 초반 무아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무아니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익숙해짐에 따라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아니의 현재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벤투스를 필두로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인데요. 메세는 무아니의 최대 몸값을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아니가 PSG의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